오늘 네 번째 소식입니다. 3위로 준비한 소식인데요. 자,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에도 문화연예계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관리가 돼왔다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우종 기자.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말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월 달에 국정원의 개혁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정혜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가 그 위원장을 맡고 국정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밝혀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문건과 MB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권에 대한 조사를 보고하게 됐고 여기서 여러 연예인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출연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검찰은 아직은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적인 압박이라 그러면 지원금을 끄는 박근혜 정부에서가 오히려 더 직접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정부보다 약간은 더 뭐랄까요, 이게 좀 월권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민간 방송사에 연예인들이 아예 출연 같은 거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네. 국정원 개혁 TF에서 지금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국정원이 앞장서서 이 일을 벌인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엔터팀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네.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TF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것 같은데 원세훈 원장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좌파 연예인들을 좀 제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하면서 저런 블랙리스트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입니다. 당시에 하여튼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뭔가 굉장히 대중을 움직이는 문화 권력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네. 엄청난 강박관념이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예인들, 특히 민간 방송사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개입한 것은 네. 정말로 진실이 좀 가려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요? 대상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상 얘기를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말하자면 배제 대상이 됐던 연예인들이 3명이 대표적으로 뽑아왔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관리했던 그러니까 배제했던 연예인들 문소리 씨가 들어가 있고 네. 의외입니다. 이준기 씨도 들어있고 유준상 씨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면 문소리 씨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네. 그런 발언들을 좀 꽤 하는 편입니다. 네. 집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SNS 통해서 하는 편인데 유준상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준기 씨가 조금 의외입니다. 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준기 씨가 이게 포함될 거라고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준기 씨는 알다시피 2005년 왕의 남자를 통해서 1000만 배우가 되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2008년에 강우병 관련 촛불 집회 당시에 자신의 SNS 블로그에 글을 쓴 게 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 이런 글을 쓴 게 있는데 이 글이 아마 블랙리스트의 이유가 된 게 아닌가 추측되는 대목이고 이거 말고는 크게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유준상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뮤지컬 활동이나 공연 활동에 집중하는 그렇죠. 배우인데 왜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됐나요? 아마 추측하건데 어떤 누가 선언을 했을 때 동조를 했다거나 이럴 때 아마 포함됐을 거로 가능성이 보이는데 대부분 개그맨 황현희 씨도 저도 좀 알지만 그게 왜 포함됐을까 좀 의문스럽긴 한데 네. 본인이 진행하던 그 개그 프로 중에 네. 약간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걸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말 어떤 담당자가 본인이 보고 이 황현이 안 되겠다, 이준기 안 되겠다 이렇게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황현희 씨는 의외인데요. 좀 의외입니다. 많이 네. 됩니다. 예. 유준상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올랐는지. 그런데 네티즌들이 또 짐작을 해온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도 정치적인 의견을 잘 표시하지 않았던 연예인인데 딱 하나 짐작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2009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요. 네. 이제 그 분향소가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에 차려졌는데 이거를 당시 경찰이 이제 강제 철거를 하게 되죠. 그랬었죠. 그때 이준상 씨가
본인의 실명으로 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이제 항의 글을 이제 씁니다. 유준상 씨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뭐 부끄러워하라, 반성하라, 사과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후에 이게 정말 유준상 씨 맞냐라고 하니까 소속사를 통해서 맞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은 뚜렷하게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티즌들은 이 글 때문에 혹시 배제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 송강호 씨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정우성 씨, 본인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었죠. 들어보시죠. 정우성 씨도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있다고요? 네. 제가요?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김미화 씨, 방송인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MB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배제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김미화 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시죠. 우리 김미화 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미화 씨가 우리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방송인으로라는 거 잘 아시죠? 예,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MB 정부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SNS에 지금 반발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특히 가수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왜 빠졌을까? 네. 나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았는가? 저 얘기는 예전에 박근혜 정권 그렇죠.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저렇게 아니, 얘기를 하지 누가 않았습니까? 보더라도 이승환 씨는 그거 들어간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뭐 자타공인 좀 그 진보 성향이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연예인 가수인데 또 이 사람은 또 빼놨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뭐 들어가는 게 영광은 아니지만 일단 이승환 씨는 이걸 좀 유머 개그로 승화를 시킨 겁니다. 네. 왜 나는 좀 빼놨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 네. 나도 좀 넣어줘야지. 막 그만큼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무슨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무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몇 명이 이렇게 개인적 주관적 판단을 한 게 아마 이 사람 이승환은 팬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승환을 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이승환 씨에 대해서도 또 네티즌들이 분석을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분명히 이제 그 정치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연예인이긴 한데 네. 방송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하, 대중적이지 않다. 공연 위주의 그렇죠. 활동하다 보니까 대중적이긴 하지만 공연 위주 활동하다 예, 예. 보니까 결국 방송사와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은 없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에서는 배제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짐작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티즌들의 분석이 아주 굉장히 상세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4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말, 캐스팅 보트를 던진 이후에 언론에 공개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자유투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으로 투표에 임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협치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글쎄요.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심영주 차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출마할 때부터 이건 뭐 선명성 있는 야당 아니면은 다시 당대표 나올 이유가 없는 그런 뭐 과제를 안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뭐 표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대표 전당대회 그 출사표에서도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이걸로써 그 신호탄을 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 준비하는 과정부터 항상 외쳤던 게 사실은 그런 강화해지겠다. 네. 강한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약간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한 야당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존재감은 과시했지만 과연 이게 이번 부결이 국민의당에게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인지 또 다수를 이루고 있는 호남에 있는 그런 그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그 성과와 중장기적인 그런 그 과제에 있어서 나누어서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 민심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심정수 차장.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호남 출신의 이 후보자를 낙선시킨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에 대해서 지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호남 민심 지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김희수 후보자가 이제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다가 그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상당수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실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이 김희수 후보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그 호남 민심을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 포인트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호남의 보수들, 특히 김희수 후보,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어떤 판결 같은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호남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그 어필, 그러니까 뭔가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요구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국민의당이 단일 대우로 뭔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를 못한 것 같고요. 뭐 조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원내 전략을 좀 잘못 짜고 무리하게 이번 그 투표를 밀어붙인 것도 패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이 부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캐스팅 보트를 던진 국민당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지금 김희수 후보자를 아까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아쉬운 게 아니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표 계산을 잘했어야 됐는데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제 표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날 그 민주당, 그 국민의당 쪽에서 유영진 식약처장 이분 해임하고 계란파동 때문에 문제됐던 네. 그분 해임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구 나이가 6,000년 얘기해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뜨거운 박성진 후보자,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철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표결에 참여해줄게. 원래 원내에서 협상할 때 그런 물밑 교섭들이 오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 아무 어떤 그 응답 없이 그냥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무 응답이 없었고 게다가 그런 표 계산이 다 끝났다는 어떤 자신감, 장관인 사람 김현미 장관, 도종환 장관 이런 국무위원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하고 정세균 의장 통해서 직권 상정까지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원내 전략에서 실패한 거죠. 표 계산에서 실패한 것이죠. 민주당이 국민의당 사람들에게 얼마나 서운한지 이 영상이 지금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잠깐 먼저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국회에서 지금 악수를 하는데 국민의당 사람들은 건너뜁니다. 그리고서 악수를 하고 그냥 지나치죠.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추미애 대표가 걸어옵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누죠. 자, 정세균 의원, 대표. 예. 그리고 국민의당 사람들을 쭉 건너뜁니다. 글쎄요. 저희 뉴스톱10 팀이 예전에 김무성 의원의 노룩 패스 화면을 제일 처음에 공개를 했었는데 추미애 대표의 노룩 악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저 영상이 또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실망감을 굉장히 주는 지금 것 같네요.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굉장히 서운함을 근데 대놓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제 그 야당 협조가 없으면 입법이라든가 지금 국회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캄캄할 것 같습니다. 저러면은 대야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고 오늘 안철수 대표가 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골목대장도 안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까지 막 굉장히 화풀이를 했거든요.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안 받으면은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짧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크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고개 숙이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기세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공학 선임 분석 그리고 전망 같은 것들 굉장히 흥미롭고 이제 재미있는데 하지만 본질은요.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냐? 네. 여기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은 찬성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당에서 상당수가 반대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보수야당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민노당 해산 때에 그 반대했던 것을 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군형법 관련해 가지고 보수야당과 같은 의견이라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에 서운함을 표시하는 추미애 대표 악수를 하지 않고 국민의당 대표 인물들을 건너뛰는 저 모습. 저 한 장면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